인플레이션 재점화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는 과연 안전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서밋 가족 여러분. 거시적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며 미국 시장은 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과매도 구간에서 강력한 기술적 반등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정밀한 실행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번 주는 거시경제의 충격이 시장의 심리를 완전히 장악한 한 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지정학적 불안이 유가를 자극했는데요. 브렌트유가 주간 10%나 급등하며 배럴당 112.6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란 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거세졌습니다. 2월 PPI 지수가 0.7% 오르며 시장 예상치인 0.3%를 2배 이상 웃돌았고 이는 2년 내 최고치입니다. 이러한 유가 급등과 물가 압력은 국채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494%에 도달하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 심리는 이란 분쟁과 유가 경로에 완전히 납치되어 끌려가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자, 이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 바로 연준의 딜레마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FOMC 결과 기준금리는 3.50에서 3.75%로 동결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점도표인데요. 연준은 2026년에 단 한 번, 딱 25bp만 인하하겠다는 전망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현재 서비스 비용 상승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물가 하락 경로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직접 발언했을까요? 연준의 경제 전망 수정치를 보면 고민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2026년 GDP 전망은 2.3에서 2.4%로 높여 잡았는데 동시에 PCE 물가 전망 역시 2.4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은 탄탄하지만 그만큼 물가 잡기는 더 끈적하고 고통스러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완전히 뒤집혔는지 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결국 국채금리까지 밀어올리는 이 공포의 연쇄작용이 기존의 금리 인하 기대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살펴볼까요? 6월 FOMC에서 금리를 25bp 내릴 확률은 25%까지 급락한 반면 오히려 인상할 확률이 24%까지 치솟으며 인하 기대감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0월 상황도 심각합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70%라고는 하지만 추가 인상 확률이 45%나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시장의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결국 시장은 이제 단순히 고금리가 길어지는 higher for longer를 넘어 추가 인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격에 녹여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이제 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시장의 폭, 마켓 브레스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장의 폭이란 전체 지수 상승이 얼마나 많은 종목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보여주는 펀더멘탈 건전성 지표인데요. 지금 이 상승 동력이 눈에 띄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S&P 500 종목 중 200일선 위에 있는 비중이 50.8%에서 48.3%로 낮아졌고 중소형주인 러셀 2000 역시 49.6%에서 47.0%로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37.4%에서 35.4%까지 밀려나며 무려 202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 하락과 함께 시장 참여도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아주 소수의 종목에만 의존하는 불안한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의 기초 체력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엔 기술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다이버전스, 즉 지수 간 흐름의 괴리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면 상황이 꽤 무겁습니다. 현재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며 약세로 전환된 상태인데요. 보조지표인 RSI는 34를 기록 중이며 만약 작년 11월 저점마저 무너진다면 하방 압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S&P 500 동일가중 지수인 SPX-EW는 조금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200일선 지지력을 테스트하며 단기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RSI가 30에 근접하며 극심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왜곡을 제외하고 보면 오히려 바닥 다지기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건데요.
작년 11월에도 RSI 32 수준에서 강력한 반등이 시작됐던 만큼 이번에도 이 구간이 반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나스닥의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위태롭게 지지력을 테스트해왔던 장기 추세선이 결국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FOMC 이후 쏟아진 강력한 매도세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붕괴시킨 건데요. 현재 RSI는 34 수준까지 내려와 있지만 더 큰 리스크는 바로 아래에 있는 기술적 공백입니다. 다음 지지선인 작년 8월 저점 약 2만 1000선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대 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낙폭이 순식간에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지금은 공격적인 저가 매수보다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구간으로 분석됩니다. 나스닥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숨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거대 기술주에 가려져 있던 S&P 500 동일 가중지수 SPX-EW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과는 달리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견고하게 지지력을 확보 중인 모습입니다. 특히 보조지표인 RSI가 30에 근접하며 극심한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이전의 하락세를 완전히 뒤덮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강력한 단기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가 200일선을 지켜내며 반등을 시작한다면 기술주 중심의 하락 장세 속에서 새로운 수입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대체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성과를 보면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에 그친 반면 이더리움은 플러스 2%,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지수는 플러스 1%에 기록하며 시장의 상당한 방어력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소식은 규제 환경의 변화인데요. SEC와 CFTC가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에 대한 공동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클래리티 액트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아주 결정적인 긍정 시그널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이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크립토 윈터 회복기를 분석해보면 바닥을 확인한 후 초기 6개월 동안은 철저하게 비트코인의 지배력, 즉 도미넌스가 강화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알트코인 장세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 대장주 중심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전망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극단적인 변동성을 수반한 이분법적 장세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S&P 500 지수가 위든 아래든 2.0% 이상의 강한 추세 이탈, 즉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핵심 촉매제로 주가 지수와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 등 4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한꺼번에 겹치는 내마녀의 날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내 마녀가 시장을 휘젓는 것처럼 거래량이 폭주하고 변동성이 심해지곤 하죠. 하지만 다행인 건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꼬였던 수급이 개선되며 시장의 안정을 찾을 발판이 마련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국방부의 중동 병력 증파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번 변동성의 끝에서 방향을 결정지을 최종 가늠자는 금요일에 발표될 PCE 물가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 속의 반등이냐, 추가 투매냐를 결정할 운명의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밋 가족분들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첫 번째 액션 플랜, 리스크 방어 체계를 구축할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무작정 가격이 싸졌다고 달려드는 맹목적인 저점 매수는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의 기초 체력인 폭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 단순히 지수만 따라가는 ETF 매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금 비중을 과감히 확보하면서 채권 듀레이션은 짧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끈질긴 데다 금리 추가 인상 확률도 24%로 재부상한 만큼 가격 변동성이 큰 장기채 비중은 미리 줄여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의 방어막인 해지를 꼭 유지하세요.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에너지 관련주나 원자재 인덱스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어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방어를 넘어 기회를 잡을 정밀한 전략입니다. 먼저 나스닥의 하락을 피해 200일선 지지력을 보여주는 동일가중지수 S&P XEW 관련 ETF를 눈여겨보세요. 가치주와 전통산업군으로의 자본이동을 준비할 때입니다.
둘째, 방향성을 미리 예단하기보다 2% 이상의 확고한 추세 이탈이 확인된 후에 매매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셋째,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지지선을 활용해 분할 매수로 접근하되 알트코인은 제외하고 대장주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안전 마진이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저희 서밋 채널 구독과 멤버십 가입을 꼭 부탁드립니다. 서밋 가족분들이 확실히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 역량과 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훌륭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